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신신제약 신신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700원에 10%요. 6,700원이요.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오늘 들어가셨고요. 사자마자 조금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급등했다가 네. 조정받고 오늘 양봉 날 때 들어갔는데 또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7,100원까지 올랐었는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오전장에 급등할 때 들어가셨거든요. 추가적인 수익 가능할까요? 오늘 네. 진입을 하셨다가 시세가 났다가 지금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볼 때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의 진행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이제 로열티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주가 같은 경우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낼 때가 보통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박을 했다거나,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부분을 먼저 빠르게 인지를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의 대응을 좀 열어둘게요. 시세가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게 한 16일, 이 시세 이후에 추가로 시세가 발생을 했다가 지금은 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가격은 만약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6,000원 가격은 좀 안겠으면 하는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6,000원 이하로 만약에 종목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더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신신제약 6,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만 5천 원에 35%. 18만 5천 원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요거를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두 네.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면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로봇주들은 요즘에 참 잠잠하거든요. 네. 그래도 긍정 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사님? 로봇에 대해서 종목들이 실적이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접근보다 로봇 같은 경우는 나아가는 방향의 종착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앞서서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고요. 그 중간 과정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그게 8월 8일 예정에서 약간의 충돌에 대한 이슈,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밀렸거든요. 네. 출시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출시가 이루어졌을 때 물론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소재라든지 그게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를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는 저는 긍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게 대기업의 투자 단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실제 좀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눈에 띄게 개선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황 안에서 로보택시라든지 투자 단행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조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 좀 매도를 하기보다는 네. 좀 시간을 조금 더 투여해서 보유를 하고 가는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럼 내년까지 좀 봐도 괜찮을까요? 14만 원대에서 지금 저점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짚어드린 것처럼 뭐 로보택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행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 투자는 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저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점은 찍은 것 같다. 좀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자. 한번 급등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레이저셀 네. 1,200원에 25%입니다. 아, 최근에 계속 밀려서 너무 걱정되실 예. 것 같아요. 예, 아유,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손절가를 정했었는데, 음. 손절가를 정했었는데, 그 손절을 못 해서 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팀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 시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팀장님은 부정 주셨거든요. 일단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부정의 의미인 것이고요. 네. 이 종목이 뭐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타점을 조금 더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무턱대고 매수를 진행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업이 추세가 턴을 했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방식으로 내가 물타기를 진행을 했을 때 현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10,000원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7,500원 단이다 보니까 비중 25%에서 굉장히 더 많은 비중을 태워야지만 그 단가가 점점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뚜렷하게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시점입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버틸 필요가 있다.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설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관련했을 때 지금 사실 추가로 매수를 하기에도 비중 같은 경우도 솔직히 조금 많습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매수의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팀장님은 하단을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반면에 이사님은 긍정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뭐 추가 조정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조금 더 투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광원 레이저 기술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는 경우는 뭐 레이저가 부각되는 시기겠죠. 레이저가 부각되는 시기의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은 뭐 HBM3E라는 점을 놓고 뭐 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뭐 퀄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뭐 기술을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게 부각이 되면 레이저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사업의 진행, 장비의 납품 이런 게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가 멀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내년이 되었을 때 같은 경우, 뭐 빠르면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뭐 장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부각이 가능하기에
좀 손실이 나타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추세가 깨진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저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아,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이즈비전 가지고 계시고요. 3,110원에 5% 손절 혹은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다. 비중이 작지만 자꾸 눈에 밟혀서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 이 식품주 상승 끝자락에 떡볶이 관련주로 정말 급등했었잖아요. 우리 리보님께서는 좀 상단에 매수가가 있어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비중 드려보도록 축소요? 하겠는데 네. 일단 지금 3,100원대라고 하셨는데 현재가 2,100원대입니다. 결국 지금 그 평단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가보다 50%가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거래량 없이 거의 흘러내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상황들. 결국 다시 한번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특히 굉장히 큰 모멘텀이 붙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식품 관련했을 때 어떠한 이슈라든지 조금 더 붙어줄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 지금 삼양식품만이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 종목이 올랐던 것은 식품주 쪽에서의 가장 끝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과연 잘 올랐던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도 잘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상승률만큼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비중 축소의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리보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명진님의 댓글입니다. 웹젠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50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시청자님 조금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거든요. 그냥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게임주를 볼 때 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신작의 게임 일정을 체크를 하고 그 신작 같은 경우가 출시 이전에 보통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약간 오래된 말이기는 한데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에 대한 반응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긍정적인 작품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때부터 반응들이 다르죠. 그렇다 보니 그때 주가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출시를 했을 때는 출시를 하는 그 랭크 순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커지는데 대부분 출시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웹젠 같은 경우는 뮤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 라이선스가 있다 보니까 그 게임으로 매출은 좀 공고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이죠. 신작의 게임 같은 경우가 연말 출시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반등 같은 경우가 좀 더딘 면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RPG 게임의 출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갔을 때 주가 반응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조금 시간에 대한 투여가 조금 필요해요. 연말에 갔을 때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라보시면 되겠고 크게 가격 부담은 없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박스권 상단 17,000원대 정도에 도달했을 때는 충분히 한 번에
매매 같은 경우도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하반기에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윤님께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79,500원에 20%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거의 반토막 넘게 손실 중이신데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도대체 하단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줘야 한다라는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었을 때 34,000 라인대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34,000 라인대에서 이전에 2월 달부터 굉장히 큰 대세적인 상승 라인대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좀 더 하락에 대한 폭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라인을 깼다라고 해서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좀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굉장히 반토막이 나온 상황들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가까지 올라가려면 2배가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대다수 약세 흐름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섣부르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매수가 아니라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손절 혹은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비중이 축소를 하려면 반등이 나왔을 때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윤님 많이 걱정되셨겠지만 팀장님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JYP예요. 네. 68,700원 20%요. 68,000원대면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무사기 했어요. 아,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이 저점인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빠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네. 엔터주 업황 분위기 워낙에 안 좋긴 하지만 JYP 엔터는 특히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도 나왔단 말이죠. 네. 하단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심증으로는 닿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네, 물증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여기에서 빠질 곳이 있을까요? 네, 빠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쫙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실적이 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밴드 흐름들이 있어요.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주당, 뭐 장부 가치의 흐름들. 그게 역사적인 하단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마한 요소가 생겨났을 때도 반등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JYP 엔터의 핵심인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했는데 왜 주가는 강하지 못하느냐? 뭐 초동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례 없이 예능 활동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뭐 3분기 이 정도 실적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흐름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라인업 같은 경우가 음원 발표하고 뭐 콘서트 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인데, 실적만 보면 상저하고 형태로 무게를 두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갔을 때는 뭐 엔터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메리트로 저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에 대한 관점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7월 4일에 저점인 뭐 53,000원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인데요. 40% 정도까지도 한번 늘려보는 대응, 그 부분을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다는 뭐 심적으로나 물증으로나 좀 찍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카카오요. 카카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5,000원에 30%요. 55,000원에 30%요. 네네. 그래도 오래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또 급락 나와서 걱정 많이 되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저까지 굉장히 다운이 되는데 오늘 또 뜨겁게 이슈를 달궜잖아요. 뭔가 이런 구속 이슈, 뭐 기업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기업의 본업을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자회사들 좀 실적 부진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들, 결국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저점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규모가 다시 한번 턴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 결국 이런 요소들이 카카오가 과거에는 국민주였지만 22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악당인 것처럼 이제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만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 번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중 같은 경우도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55,500원 라인대에 30% 정도면은 사실 비중도 너무 많고 물타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하시거나 혹은 교체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좌를 조금 더 회복시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카카오 주주분들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눠주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 이야기 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예, SK하이닉스. 네. 예, 매입가 23만 원, 비중 60%입니다.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뭐 이거 매수가 회복될지 네.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다행히 오행정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저께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좀 투심이 악화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긍정을 주셨어요.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쓸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보고서를 보고 주관적인 해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5일에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는 5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시장에서는 6조 정도까지도 영업이익 예상이 좀 나왔죠. 그런데 6조 정도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한 20만 원 정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를 해요. 그 부분에서 그 가격대에 왔을 때 접근하는 주체 하나, 그 다음에 25일 실적 발표에서 뭐 5조 원대 중반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변동성이 아래로 커졌을 때 매수하려는 주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두 주체 다 공통적인 점은 타이밍을 재는 거죠. 예,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19만 원까지 내려오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실적 원래 저의 이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대응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는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뭐 조정이 잘 나와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을 매수를 해서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는데 2분기 실적을 그냥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 그 점은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20만 원 이하대로 한번 뭐 이렇게 조정의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사실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SK 하이닉스를 팔아라 이런 레포트가 나와서 좀 약간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냥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일까요, 팀장님? 일단 의견은 좀 이제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결국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매출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에서 내가 100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0%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좀 더 매수세가 들어가도 좋기는 하나 지금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좀 상승했던 라인대까지 좀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0선에서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가면 가장 좋긴 하나 이전에 상승했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더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해리스라든지 다시 한번 이슈가 한번 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책 혹은 증시 부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또 M7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올랐을 때 SK하이닉스 역시도 함께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전 가격대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그로 인해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의 자리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3738번님의 티움 바이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7,470원에 25%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좀 2%대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뭐 강한 종목들이 있죠. 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리가캠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뭐 트렌드 뭐 이런 쪽에 맞는 종목들은 주가들이 강한데 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이 뭐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은 조금은 처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지금의 주가 수준을 보면 뭐 빠질 만큼은 빠진 상황, 뭐 저점이 한 5,000원대 중반,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지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비슷한 가격이 들어오면 좀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 그런 쪽으로 열어둡니다. 기업 내용을 좀 타이트하게 보기보다 좀 가격적인 대응 부분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 좀 요즘 핫한 종목 위주로 좀 보자. 매수가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니트론텍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시고요. 6,900원에 26%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과 함께 엮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좀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 이슈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이슈를 받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지금 이 라인대에서의 지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주기만 하고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미국 쪽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었을 때는 지금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번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것은 가장 중요하나 조금 더 이슈를 기다려보자라고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토마스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